자, 교재는 335페이지, 자, 수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올해 경찰 승진 문제죠. 죄의 개수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가봅니다. 채권자들, 들이네요. 여러 명이지. 복수의 강제 집행이 예상됩니다. 채무자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하였어요. 행위가 몇 개입니까? 행위가 1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 예상이 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 여러 명을 해쳤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몇 명이지? 여러 명이지, 그치? 그래서 죄의 개수는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된단 말이죠. 근데 행위가 몇 개라고요? 1개라고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됐지? 이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2번은 많이 봤습니다. 자기와 부자기가 충돌할 때는 자기가 원칙이다, 그치?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고 자기가 부정될 때 부자기를 검토해본다. 우리 부자기범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자기범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죄만 되는 거 맞습니다. 3번 봅니다. 3번 공무집행 방해죄 판례지. 자,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의 개수는 공무원수라 했어요. 공무원수. 그래서 2명의 경찰관이기 때문에 2명을 때렸다는 거지. 공직방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2개입니다. 자, 그런데 행위가 몇 개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차로 폭행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순차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의 행위는 1개의 행위다. 1개의 행위다. 우리가 상상적 경합할 때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했을 때 상상적 경합이 되잖아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행위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을 퍽퍽 때렸기 때문에 행위는 1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개수가 죄의 개수는 2개인데 행위가 1개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 자, 맞는 말이지.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을 볼게요. 편취한 약속음이다 했으니까 일단 편취한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이지? 여기서 일단 사기죄 하나 됐어요. 사기죄 1죄가 일단 먼저 성립을 했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3자가 또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제3자한테 또 사기친 거 맞지? 또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 몇 개입니까? 2개지, 2개.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된다고 해야 됩니다. 틀렸단 말입니다. 정답은 4번 되지.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17년도 경찰 승진 문제네요. 자, 1번 풀었지? 1번 방금 풀었잖아. 그래서 지울게요. 지운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여러 사람이다. 그치? 그리고 각각, 그리고 밑에 그들로부터 각각 받았다. 그치? 이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이루어졌다면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 일죄가 됩니까? 아니, 봐봐.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청탁을 받고 각각 돈을 받았다 했잖아. 그치? 지금 뇌물죄가,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인데, 배임수재죄가 포괄일죄가 돼. 지금 여러 명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는데, 경합범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가볼게요. 자, 디귿번 A 주식회사로부터 렌탈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보관하였고, 보관이네요. 자, B 회사로부터 또 이것 등을 보관하였다가 그랬어요. 위탁관계 몇 개입니까? 몇 개요? A로부터 보관받았고 B로부터 보관받았다며 위탁관계 몇 개? 2개지, 2개. 2개 맞지? 자, 한꺼번에 처분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몇 개? 1개 행위지. 그치? 피해자 몇 명? 2명. 그래서 상상적 경합범이다. 맞습니다. 맞다. 자, 리 1번 가볼까요? 자, 리 1번. 경찰서 생활질서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갑이 을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 뭐가 돼? 뇌물죄 하나가 되지. 그 다음, 세 번째 줄. 위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갑의 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서 범죄 수익 취득으로 가정하였다. 그랬어요.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정했다. 그랬어요. 그럼 죄가 몇 개? 또 하나 되겠지, 그치? 일단 뇌물 하나 되고, 그 다음 뇌물을 받은 다음에 2번째 행위를 했잖아요. 경합범이지, 경합범. 행위가 1개가 아니고 2가지지? 경합범이 됩니다. 상상적 하면 틀렸네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뇌물 받은 부분은 자, 마지막 줄 특가법에 해당하는 뇌물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수익 가장한 것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되고요. 그래서 뇌물 받은 것이 먼저 있고 숨기는 것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됩니다. 틀렸지? 정답은 2번. 자, 3번 볼게요. 자, 죄의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쉽네요. 친절하게 한계 행위라 써졌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 맞습니다. 자, 2번.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폭행을 가했다. 이 판례 많이 보셨지? 자, 일단은 강도범 했으니까 일단 강도죄 하나 됐네요. 그치? 자,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경찰을 때렸네요. 경찰을 때렸다고요. 공직방위 되는 거지? 행위 몇 개? 2개잖아. 강도라는 것 자체가 일단 행위가 1개. 폭행 가한 것이 행위가 또 하나의 행위. 그래서 실체적 경합이 된다.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을, 자, 수수했지? 수수했으니까 일단 수수죄 하나. 그 다음에 잔량을 을릭한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소지죄 하나. 그치? 향정신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소지 자체를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수가 먼저 있고 소지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수죄 외에 소지죄가 된다. 경합범. 이해되시죠? 자, 4번 볼게요. 물품을 구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여기 3차례에 걸쳐서 수입을 했대요. 자, 그때마다 과세가격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허위로 신고하여서 관세를 포탈하였다 그랬어요. 관세 포탈죄 몇 개? 3개요? 1개요? 아니, 3차례 수입을 했다며. 수입할 때마다 허위로 신고를 했다며. 그럼 보복이 1번 침해 당했어요? 3번 침해 당했어요? 3번 침해 당했지. 1개가 아니고 경합범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해설 보세요. 조세 포탈죄의 죄의 개수는 이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걸 뭐라 해요? 이것을 무슨 표준설? 우리가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뭐 있잖아. 그치? 의사표준설 있었잖아. 그치? 구성요건 표준설이지. 구성요건 표준설. 구성요건 표준설에 따라서 조문을 한 번 위반할 때마다 한 번씩 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과세 가격 관세율을 허위로 수입할 때는 그 수입 신고시마다 이 보복이 침해된다는 거. 보복이 수입 신고할 때마다 구성요건이 각각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허위 수입 신고할 때마다 1개씩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3번 허위 신고했으니까 죄는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지. 자, 4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운전면허 없으니까 무면허 운전이지. 무면허잖아. 그 다음에 음주했지? 음주운전이고요. 음주운전이에요. 자, 이것이 운전이 한 번을 했잖아. 그치? 한 번 운전했잖아? 행위가 1개네. 그치? 그러면 죄가 몇 개? 각각 되지. 무면허 운전죄 플러스 음주운전죄가 되는데 행위가 1개니까 실체적이 아니고 뭐다? 상상적이다. 이런 말이야. 틀렸지? 자, 2번 가볼까요?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했다 했어요. 자, 압수당했다. 압수를 당하면 이제 끝나요. 끝났다. 이 컴퓨터를 다 뺏겼으니까 이제 압수가 되면서 죄의 1개가 끝났지?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서 했다. 또다시 했다. 이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범의가 갱신되었다. 이렇게 고의가 갱신되었다. 그래서 고의가 또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새로운 고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고의가 새로 갱신됐기 때문에 그때는 죄의 개수를 하나 더 별도의 죄를 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압수 전의 행위에 대해서 죄 1개, 압수당한 이후에 새로운 고의를 가지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별죄로 본다면 별죄.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틀렸어요.
자, 디귿번.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근을 갖고 있던 대표이사가, 그럼 이 대표이사는 뭐지?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지위에 있어요? 타인 사무처리자지?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지위가 있을 뿐더러 플러스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땡땡 이 중에 지위가 되네요.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지위 하나, 그 다음에 채권자라는 지위 하나,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승인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 금전을,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 했을 때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요 채권자의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절취한 승차권 했으니까 일단 절취란 말을 썼기 때문에 과거형이지? 일단 절도죄 하나 됐어요. 자, 매표소 직원을 기망하여 환불받았다 그랬어요. 열차 승차권을 가지고 환불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때 손해가 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열차 측에서 열차 측에서 상대방 측에서 손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손해가 안 났다는 거지. 이게 위조된 열차 승차권이 아니고 진실한 열차 승차권이잖아요. 우리가 열차나 버스, 시외버스 타봤잖아요. 그래서 타기 전에 시간이 안 지났다면 그 표를 환불하게 되면 100% 환불해주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표 가지고 다른 승객한테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열차 측에서는 손해가 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 불가벌적, 이것을 땡땡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렇게 불러요. 정답은 1번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많이 봤지? 범인에게 전화 도피하라고 권유를 했지? 그랬을 때 자기 범에 해당하는 도피죄만 됩니다. 직무유기죄 안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상습범이라 할지라도 상습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대요. 이거 봐봐. 상습범을 범죄 유형을 하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때는 경합범 처리가 된다 이런 말. 이 맞지? 예를 한번 볼까? 우리가 형법에 상습절도죄 있지? 또는 상습사기죄 있지? 그 형법에 상습절도, 상습사기가 있으니까 상습절도, 상습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가 있나? 여러분 상습살인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 형법이 없으니까. 형법에 상습범 처벌정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여 저지른다는 것은 맞긴 맞지만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상습범 처벌조항이 되는 것이지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다면 상습범 처벌수가 없고 경합범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어. 2번이 답이죠. 2번이 맞는 지문이다. 자, 3번 볼까요? 사기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했다. 딱 여기까지가 뭐가 돼? 사기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이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그 사기로 만들어진 수표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제3자한테 제시하려고 하다가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이것이 사기를 못 쳤어요. 지급 거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미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한 것이 일단 행위 하나, 지급 행사한 것이 행위가 두 번째. 그래서 부정수표 단속법상 위반죄하고 사기죄는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상경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경 처리가 되는 거예요. 3번 질문. 아까 풀었는데 앞에서 풀었어. 몇 번에서 풀었는가 하면 1번에 4번 문제야. 지금 풀었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문제 6번 가볼까요? 상경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문제 풀었어요. 순차 폭행했다. 아까 풀었지? 공주빵이라 그랬지? 이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상적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지운다 그랬어. 자, 2번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했다고 했어요. 사기도박이지? 사기도박을 했지? 사회관념상 행위가 한 개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 맞습니다. 핫도장 한 번 돌리잖아. 핫도장 타짜가
화투장을 한 번 돌리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 나오지?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 자, 디귿번. 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을 까버렸어요. 이거 했는데 어서 했지? 이거 설명 그 결과적 가중법 할 때 했어. 결과적 가중법 할 때. 예, 그랬을 때는 이 공직방치상죄만 될 뿐이고 흉기 등 상해죄는 되지 않는다. 상경 처리도 아니고요. 특수공직방치상죄만 된다는 거 제가 결과적 가중법 시간에 했기 때문에 설명은 그쪽에서 다 했습니다. 강의는 안 합니다. 자, 리 1번 가볼까요? 조합 전무다, 전무. 전무는 타인 사무 처리자지? 타인 사무 처리자. 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직원을 기망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죄가 몇 개가 되지? 일단 직원을 사기쳤으니까 일단 사기죄 하나. 그치? 예. 신용협동조합이 피해를 받지? 배임죄 하나. 그치? 그래서 죄가 각각 된다. 각각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무가 직원에게 사기쳐서 돈 받은 것은 행위가 한 개잖아. 행위가 한 개. 그치?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야. 동그라미지? 정답은 3번. 자, 문제 7번입니다. 제 개수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1번 풀었다. 압수당한 후에 새로운 프로그램 장비가 갖춘 것을 풀었다 그랬지. 경합범을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순차 폭행 풀었지? 상경입니다. 실경 틀렸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나와요. 자꾸 반복해서. 자, 훈련병이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들고 군사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를 거부하네요. 포괄일제 아니죠? 경합범이다. 왜요? 행위표준설. 이걸 항명죄지, 항명죄. 항명죄. 화살표 이렇게 해야 되나? 화살표 이렇게. 이 항명죄는 행위표준설이기 때문에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일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볼까?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수원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였다. 수원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였고 계금을 편취했어요. 그러면 피해자들 수에 따라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근데 행위가 각각 있지? 각각 있잖아 지금. 행위가 한 개 있어? 한 개 있단 말 어디 있어? 그래서 경합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문제 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습니다. 2번 푼 것 같은데 저번에. 직계 전속 폭행 상해 동일한 폭력수법 발언을 상습성이다. 그치? 상습성은 포괄일죄지? 포괄일죄는 가장 무거운 죄를 처벌하지? 따라서 상해죄가 무거워요? 폭행죄가 무거워요? 상해죄가 당연히 무겁지? 폭행죄는 이 상해죄에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어서 폭행은 별도로 성립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습, 전속, 상해죄,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3번 질문. 동일 죄명이지? 그랬을 때 일정 기간 반복 계속하행했을 때에는 또 피해법과 동일했을 때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맞습니다. 끊고. 근데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동일하지 않거나 그럼 경합범 맞지? 뭐 쉬운 것이고. 자, 4번. 타인 사무 업무 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하고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행위가 한 개잖아. 손해를 가한 것이 행위가 한 개잖아. 그래서 상상적이 되죠. 자, 문제 9번. 올바른 설명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약소금을 할인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지? 사기죄 하나. 여기까지 사기죄지? 교부받은 후 끊어졌단 말이지. 사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을 했어요. 여기 잘 봐. 지금 피해자를 기망했지. 기망해서 돈을 뺏었지. 그 뺏은 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새로운 피해 법익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사기친 돈을 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돈을 갚았다니까요. 이것은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횡령이 안 돼요. 사기밖에 안 돼요. 그 무슨 경합범이요?
사기죄만 돼요. 사기죄만 되고 횡령죄는 되지 않아요. 틀렸어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운전했으니까 운전 행위가 한 개잖아. 운전 2번 했냐? 한 개지? 행위가 한 개지? 상상적이에요. 상상적.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죄 하나, 음주운전죄 하나, 운전이 하나니까 행위가 한 개지? 상상적이라고요. 앞에서 했어요. 자, 디귿번 봐요. 디귿번 조금만 더 설명하고요. 리을번 봐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였다. 여기까지 무슨 죄? 준강도지, 준강도. 근데 그 중에 한 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뭐지? 준강도 상해지. 준강도 상해죄. 여기서 준자는 빼도 됩니다. 준자는 생략이 가능해요. 강도 상해죄가 된다. 그럼 죄가 각각되나? 죄가 각각돼? 한 개만 돼. 무거운 죄 포괄일죄만 돼요. 요거만 돼요. 요건 여기 흡수가 되고 말아요. 안 돼요. 상경이 되는 게 아니라 포괄해서 강도상해죄 하나밖에 안 돼요. 됐나요? 포괄일죄라고 포괄일죄. 땡땡 포괄일죄. 자, 3번 가볼까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수탁된 부동산 일부에 대한 토지 보상금 일부를 소비했다. 자, 명의 수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게 내 땅이 아니잖아. 남의 땅이지. 그럼 그 돈이 나왔으면, 내 앞으로 돈이 나왔으면 그게 내 돈이 아니잖아. 저 사람 돈이지. 그치? 여기까지가 뭐? 횡령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동산 또 반환을 거부했지? 그러니까 앞에 거는 수용된 거고, 이건 수용된 거고, 이건 수용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새로운 피해법이 있다는 거지? 새로운 피해가 발생을 했지. 그래서 반환 거부한 것이 또 횡령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죄는 횡령 더하기 횡령이니까 결국 뭐다? 경합범이다. 이렇게 봤지. 그치? 근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 이건 과거의 판례. 과거 판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넘겨보시면. 자, 별개의 횡령죄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옛날 판례. 근데 이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야. 요 사실관계가. 이 사실관계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실관계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5월달 판례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요거는 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문을 가보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와보세요. 지문을 가보시면, 이 명의 수탁된 부동산이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다? 중간생략등기형이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었다. 그래서, 토지 보상금의 일부를 수용했다,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횡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 반환 거부한 것도 이게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인 거지. 형법상으로 무죄인 거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법적 경합이란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됐나요? 답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 답을 보면 이 답이 X로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X 동그라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횡령죄가 되어서 횡령죄 2개 경합범 처리가 되었었는데 근데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바뀌었단 말이죠. 횡령죄 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로는 무죄다, 무죄. 옛날로 치면 이거 횡령죄 2개 경합범이 되었었는데 판례가 바뀐 것으로 치게 되면 이게 무죄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지? 아시겠지? 됐고. 자, 문제 10번 가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강간죄의 성립에 있어서 언제나 감금행위 수반되는 게 아니지. 따라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되었다 해서 이 감금죄가 강간죄에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죄가 각각되는 거야. 각각된다. 아니 강간할 때 우리가 꼭 감금해놓고 강간하던가?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죄가 각각되는데 이게 행위가 한 개란 말이에요. 한 개. 그래서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 거예요? 이게 적으세요. 조개 트럭 사건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이팔레잖아, 그치? 트럭이 있었어요. 여기 트럭이 있었어요. 자, 트럭이 있었는데, 갑이라는 운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A라는 여고생이 있었다. 그치? 근데 이 갑이라는 남자가 강간할 마음이 생겼지? 강간할 고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내려달라고 하는데 내려주지 않아요.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질주해요. 그대로 계속 질주를 한다. 하차를 무시하고. 근데 이 계속 왜 질주했어요? 하차 요구를 무시한 상태에서 왜 질주한 거예요? 강간하려고. 이 계속 질주한 것이 바로 강간의 착수이다. 착수이자 감금의 착수지. 맞지? 감금 계속범이니까. 계속 질주한 것은 행위가 한 개지? 행위가 한 개였지? 근데 그 행위 한 개가 죄가 각각된 거지, 그치?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기죄가 있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을 했는데 요게 행위가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상상의 경합은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잖아요. 중한죄로 처벌하는데 이때 이것을 전체적 대조주의를 취하는 거죠. 전체적 대조주의. 기본 강의 때 배운 건데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전체적 대조주의다. 그치? 자, 여기 그 판례가 바로 이 장군관사 부지 공매 사건이었는데 여기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기죄가 하나 있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있는데 이게 상경 처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지? 자, 근데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변호사법 위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뭐까지 있는가 하면 몰수 추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었어. 근데 전체적 대조주의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징역은 징역끼리 비교해봐. 10년짜리가 중하잖아요. 5년짜리보다는. 그치? 10년이 선택되었고 5년은 탈락되었어요. 자, 벌금도 2천만 원이 더 세요. 1천만 원이 더 약하지? 너 탈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징역과 벌금은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근데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에 이 필요적 몰수 추징 있잖아요. 이것도 플러스 병과시키는 거지. 그치? 이걸 합산하는 거지. 합하는 거지. 합해서 형을 처벌하는 거지. 그래서 징역과 벌금은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거기에다가 몰수 추징을 반드시 병과한다. 이게 처벌이랍니다. 처벌. 그래서 다시 문제를 와보시게 되면 자, 사기죄 형이 더 무겁지? 이 사기죄로 처벌하면서 거기다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이 있었다고요. 이걸 병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해야 돼요. 위법하다 이 부분이 틀렸지. 3번. 3번은 형사법 판례입니다. 형사법 판례. 그래서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죄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됐을 때 약식명령 발령시를 갖고 기준으로 하지. 그래서 그 전의 경우에는 기판적인 밀치기 때문에 면소 판결 때리고요. 그 이후는 기판적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죄로서 다시 기소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공무원인 의사가 있을 때는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되죠. 그치? 허위 진단서는 안 되죠. 그쵸? 왜냐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주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의사가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11번 보세요. 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다. 이랬어요. 강취했다. 그리고 살해 목적으로 방화해서 죽여버렸네요. 그쵸? 자, 그럼 제 개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한단 말이죠. 여기서 강취한 후 했으니까 일단 행위는 하나 끝났다. 그리고 방화하에서 죽인 것은 또 다른 행위다라고 해서 이것을
실체적 경합법 이렇게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자, 이 그림을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있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강도예요. 그리고 이 집에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집에 혼자 사는 집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뺏었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돈을 뺏었는데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분명히 이 피해자는 나를 신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밑에 나오지? 살인의 목적으로니까 살인고의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살인고의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잘 봐요. 강추가 먼저 있지? 강도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인을 할 생각으로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이 여자가 불에 타 죽어요. 소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갑의 죄책이 뭘까요? 이런 말. 갑의 죄책이 뭘까요? 누가 죽였어요? 강도가 죽였잖아요. 강도가 죽였으니까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강도가 죽였으니까 강도 살인죄가 만들어졌지. 근데 강도 살인죄의 경우에는 그냥 강도 살인밖에 없잖아. 불에 태워주겠단 말이 없잖아요. 불에 태워주겠단 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화죄를 별도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건점을 방화 살인죄가 되냐 치사죄가 되나? 치사죄가 되죠. 살인죄가 저 없잖아. 이것을 뭐라 불러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쵸? 그치? 고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죄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두 개지. 강도살인죄 하나, 현주건점을 방화치사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행위가 한 개냐는 거예요? 두 개냐는 거예요? 불질러 태워 죽인 것이 행위가 한 개잖아요. 한 개니까 이것을 뭐라 불러요? 상상적 경합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맞는 거란 말이에요. 경합범이 된다. 맞지? 2번 봐요. 대표이사가 대표기관으로서 채무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여기까지 무슨 죄? 사기쳐서 돈 받았으니까 일단 사기죄 하나 됐지. 그 후에 보관 중인 것을 횡령쳤다고 했으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각각 있지?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상경 처리가 안 돼요. 답은 2번이단 말이에요. 3번. 병기과 선임하사가 인사계 직원으로부터 총기 부족 사항을 듣고 위 부족은 행정착오로서 그 총기는 같은 중대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착오 사실을 감추고 다른 곳에서 총기를 구입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피해자로부터 돈 6만 원을 받았어요. 누가? 병기과 선임하사니까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그치? 군인이잖아. 그치? 군인이니까 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사기쳐서 돈을 받았지? 지금 뭐가 돼요? 뇌물죄가 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죄가 되잖아요. 사기쳐서 받은 거니까 사기죄도 되잖아요. 돈을 받은 건 한 번 돈 받았단 말이에요. 이 돈을 받은 것이 행위가 한 개란 말이에요. 한 개. 그치? 그래서 돈을 받은 것이 행위가 한 개인데 그 한 개라는 것이 뇌물죄가 되면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거지. 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이제 보통 이제 판사하고 검사. 이 판검사가 공무원이잖아, 그치? 판검사가 공무원이잖아. 기소하고 재판하고 하는 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아니야, 그치? 근데 청탁, 알선, 할 의사나 능력도 개뿔도 없는데 누가? 변호사가. 그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거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어요. 금받은 것이 행위가 한 개지. 행위가 한 개지. 사기쳐서 받은 거지? 사기죄가 되고 이게 변호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도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A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B라는 고객이 있는데 이렇게 기망을 내서 돈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말이지 전직 판사인데 말이지 내가 현직 판검사를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을 갖다 주면 다 유리하게 집행유예 나온다든지 뭐 벌금형으로 끝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객은 그걸 깜빡하고 그치?
진짜 과거 이력 보니까 현란해요. 이력 보니까 대단하거든. 뭐 전직 판사였거든. 하다 보니까, 그 사건 의뢰한 그 돈을 몇 원씩 갖다 주는 거지, 그치?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집행유예는 뭐 개뿔 집행유예 나와요? 실형 나오는 거지. 그랬을 때, 거기 가만 안 있단 말이야. 거기 확 고소해버리지. 그랬을 때, 나는 사기를 당했다. 이 사기꾼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변호사법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인데, 변호사법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도 되는 것이고, 돈 한 번 받았으니까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고. 12번입니다.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1번은 행위가 한 개의 문서니까 이걸 행위가 한 개를 봐요. 그래서 상경이 나와요. 두 번째, 손님을 쫓았다, 영업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다르지? 그치? 손님을 쫓아한 것은 협박죄인가 공갈죄 하나. 영업방해는 업무방해죄 하나. 손님이 피해자고 고객이 피해자지? 주인장이 피해자지? 이건 경합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경 처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풀었는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행위가 한 개다 그랬어요. 운전대 잡은 게 한 개란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사기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지급 거절한 것은 사기죄, 경합범이 됩니다. 아까 풀었어요. 틀렸고. 자, 어떤 능력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망해서 돈을 받았지. 금품 받은 것이 행위가 한 개이거든요. 한 개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사기죄 플러스 뭐 국회의원 선거법이니까 국회의원 무슨 선거 관련 위반죄가 되죠.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이런 말. 동그라미네요. 정답은 3번. 자, 13번 보세요. 다음 설명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기망을 써서 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기죄만 되고 배임죄는 안 되나? 지금 배임 행위 했다 했잖아. 뭐 사기죄는 배임죄 특별관계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뭐뭐만 된다는 말도 틀렸고 배임죄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행위가 한 번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1번 틀렸네. 자, 2번은 일단 건너뛰고 3번은 증거인멸죄만 되는 거 맞지? 자기범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4번에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했을 때 이거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이지? 그치? 존속살해죄하고 현주건축물 방화치사가 되는 것인데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했잖아. 결과적 가중범 판례잖아. 거기서 죄의 개수 할 때 했잖아. 그쵸? 자, 2번 볼까요? 공무원이 수뢰를 했다. 그리고 공도와 변조 및 동행사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죄의 개수가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되고 공도와 변조 및 동행사죄가 되는데 이들 죄와 이들 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거지, 이거. 도시계획도 변조 사건이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을이라는 사람은 사무실 직원이고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 이렇게 금품을 줬다.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일단 돈을 받았지. 돈을 받았으니까 수뢰죄지, 수뢰죄. 그럼 돈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뭘 했어? 공무원 사람이 공도와 변조, 그 다음에 동행사, 비치했다, 비치. 뭔 말인지 알겠지? 비치한 것이 행사죄입니다, 행사죄. 자, 변조가 먼저 있고 행사가 나중에 있지? 그치? 변조죄하고 행사죄는 경합범이에요, 경합범. 경합범이 돼요. 요 두 개 이제는 경합범이 된다고요. 그렇잖아? 자, 근데 이때 봐봐요. 돈을 받고 해준 거지. 돈을 받고 공도와 변조를 해줬지. 돈을 받고 공도와 변조를 해준 것은 이게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된다. 수뢰 후에 부정처사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공도와 변조를 해준 것 자체가
공도와 변조이면서 수력의 부정차사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범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지적도 공무원이지, 지적도 공무원. 이게 지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지적도가.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지적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줄 거 아니야? 이렇게 내줄 거 아니야? 원래 지적도가 있는데, 그 지적도 그림을 0.001mm 옆으로 이렇게, 예, 더 확장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공도와 변조가 되면서, 그 자체가 수력의 부정차사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는 뭐가 되는가? 이 두 가지 죄는 상경이 되는 거야, 상경이. 두 번째. 캐비넷에다가 비치를 하죠. 그 공도와 그 지적도 그 그림을 캐비넷에 열람실에 캐비넷을 열고 거기다 비치해 놓을 거 아니야? 꽂아둘 거 아니야? 꽂아두는 게 행사죄가 되지. 그치? 그 행사죄 하는 것 자체가 행사죄가 되면서 수력의 부정처사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또 뭐가 돼요? 상경이 되는 거야, 상경.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요 두 개의 죄가 뭐예요? 요 두 개의 죄가 상경.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죄가 상경.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상경, 성경은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하잖아요. 그치? 이 두 개가 상경, 이 두 개가 상경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실경이지. 이건 실경이지. 그림 잘 봐요. 그림 잘 보라고. 이 두 개 상경이지. 이 두 개도 상경이지. 이 두 개는 실경이지. 맞지?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상적 경합은 전체적 대조주의라서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한다며.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한 죄가 뭔가요? 이 수력의 부정차사죄가 가장 중요해. 수력의 부정차사죄는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 공도와 변조하고 행사죄를 다 비교해봤을 때 제일 형벌이 무거운 죄가 이 수력의 부정차사죄가 하한이 1년 이상이라서 이게 가장 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상상의 경합범으로 이 죄의 중한 죄를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두 개의 죄가 다 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보시면 돼요. 판례 시간 하는 거예요. 자, 14번.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소매치기니까 절도죄지. 소매치기니까 절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을 때렸네요. 공주빵이지? 공주빵. 이 되는데, 때린 것이 한 번이잖아, 그치? 한 번이 되는데, 이 한 번 자체가, 뭐가 되지? 준강도가 되면서, 이 공주빵이 되는 이 상상적 경합범이지. 상상적 경합범. 그러니까 뭐가 틀리는가 하면, 이 절도죄라고 하는 부분도 틀렸고, 실체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틀렸어요. 절도죄를 준강도로 바꾸셔야 돼. 준강도가 되면서 공주빵이 되고, 이게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무면허 운전이다. 그 다음에 다치겠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 아까 음주운전하고 무면허 운전하고 틀립니다. 자, 무면허 운전이 먼저 있지. 차 운전이 먼저 있잖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먼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무면허 운전죄가 되잖아요. 그게 사고가 나든 무사고가 나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무면허 운전죄가 되잖아요. 사람을 다치겠대요. 그건 나중 문제지. 행위가 몇 개? 2개지. 경합범입니다. 상경이 아니고. 자, 3번은 조개트럭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2개의 죄가 다 되고 상경이 된다 그랬어요. 흡수관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 4번도 아까 풀었어요. 앞에서. 실체적이 아니고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자,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가 성립할 때 차의 운전자가 형법제 268조가 뭐냐면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야. 업무상 과실치사상 을 내용을 하는 이 교통사고 처벌특례법 관계에 있어서는 상상적이 된다? 아니요. 상상적이 안 되고 이 특가법 위반죄 즉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죄를 처벌하는 것이지
이 교통사고 처리특별법은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흡수가 된다. 상경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이런 내용이라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야. 자, 교통사고 처리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 다음에 형법상에 268조가 있잖아. 이게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거든.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게, 이 업무상 과실이 만약에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면 형법 268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이 교통사고 처리특별법으로 처벌된다고요. 이게 자동차 사건이라면 아시겠어요? 근데 이 자동차 사건 중에서 자동차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음주운전이잖아? 이게 이게 이 교통사고가 음주였지, 음주라면 이 교통사고 처리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특별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특가법.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라고 하는 법조문을 적용해서 이거로 가중 처벌해버립니다. 아시겠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형법 268조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그 업무가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라면 268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특별법이 적용된다. 근데 그 교통사고가 음주사고라면 교통사고 처리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 내용이야. 그게 이 미인번 판례 이 내용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15번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자기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일단 끊고. 여기까지 무슨 죄? 배임죄지. 회사에게 손해 끼쳤잖아. 회사에게 배신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배임죄가 되잖아. 근데 그 보관하는 자가 그 회사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 그럼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배임이 먼저 있잖아. 배임이 먼저 있고 횡령이 나중에 있으니까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당자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길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하여 그럼 뭐가 돼? 부정수표 5번 2번째가 되는 거야. 손을 끼치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각각되는 거지? 근데 행위가 한 개야, 한 개. 한 개다 보니까 상상적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습니다. 판검사 얘기했다. 상상적 경합범 판례입니다. 그 다음 4번도 아까 했는데 4번도 자, 음주 약물로 인한 경우에는 이게 특가법 위반죄가 되거든. 근데 업무상 과실 재물 청구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이 상상적 경합범이 돼요. 이때는 이 판례하고 이 앞에 있는 이 14번의 이 미인번 판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미인번 판례랑 좀 약간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이때는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일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 처리특별법 적용되는데 이 교통사고 처리특별법상의 요 관련된 조항에 특별법이 아직은 없어.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면서 상경 처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